자, 여권 내부에서요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솔솔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친윤계로 분류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. 어떻게 전망하세요, 의원님은? 저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.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%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,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.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, 또 그다음에 아주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40%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친윤 의원의 입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차출설이 거론된 건 처음인데 한동훈 장관 지난 국회 출석 때요. 정계 입문 생각은 지금은 없다라고 웃으시는데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?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? 한동훈 장관 일단 이 출마 의사에 대해서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계시나요? 지금은 없다 하니까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나오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했다는 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같으면 지금이라는 표현을 뺐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나오더라도.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유상범 의원 진짜 친윤 맞습니까? 유상범 의원이 친윤 의원이 맞아요? 뭐 윤핵관입니까? 분류상. 그래요. 아니 대통령 집권한 지 5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다음 총선에 나와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하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별로 유쾌할 것 같지 않아요. 내가 지금 집권 첫 해에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포부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뭐 밝힌 건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2인자로 총선 진두지휘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?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. 다음 총선이 지금 대통령으로 좀 어려우니까 다음 우리 간판을 누구로 내보내겠다. 통상적으로 뭐 대권 후보들이 많이 나오죠. 여당, 야당 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보겠다는 거를 친윤 의원 입에서 나왔어요. 이미 다음 총선은 우리 한동훈 간판으로 가겠다. 대통령이 불쾌할 것 같고 저는 40% 근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. 왜 40%입니까?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은 아마 47%인가요? 이쯤 될 텐데 이 근거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집권 5개월 만에 벌써 2인자 다음 총선 간판 누구 하는 것들이 국정 운영에 참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운신에서도 상당히 제약과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. 진짜 그게 궁금하네요. 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런 차출설에 대해서 한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?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특정인 콕 집어서 한동훈 장관 차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요. 뭐 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자면 이 윤석열 정부가 절차 탕마 더 노력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한 다음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과로 다음 총선을 평가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일을 잘한 장관들, 국민들께 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장관들에게 국민의 부름이 온다면 또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선순환이겠죠. 그러한 어떤 큰 흐름 아래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아주 불가능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한편으로 조금 더 정치적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키우는 게 총선 출마가 유일한 길이냐? 그렇지 않고 법무부 장관 이후에 또 다른 공직으로 새로운 지평을 좀 열고 이 법무와 검찰에 묶인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는 그러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요.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게 당면 과제이지만 한동훈 장관을 놓고는 총선 출마 외에도 다양한 길이, 다양한 카드가 그때쯤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정치 입문, 특히 총선 출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,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놓고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가장 촉을 세우는 인물을 꼽자면 바로 박범계 의원님입니다. 제가 왜 님자를 붙였냐면요.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지적할 때 이 님자 논란이 좀 있었죠. 지난 13일 국감장 모습 보시겠습니다.
국회는 당연히 뭐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.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? 지금 그러고 있고요. 저 위원 아니,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. 예, 의원님. 예. 하는 게 예의지. 부탁하겠습니다. 이 정도 심각한 사건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 이게 공수처가 지금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박범계 의원 진짜 저요. 내가 위원장의 친구요. 박범계 의원하게. 그럼 의원 아닙니까? 장관입니까? 아이고 참 박범계 의원님 좀 자중하세요. 아이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 참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일단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 했는데 님자 붙이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존칭 사용과 관련해서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. 제가 국회 이제 공보소 근무도 했습니다만은 네. 보면은 이제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그렇죠.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실제 존경 안 하더라도 존경을 붙일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정책이 됐던 뭐 네. 정치가 정무가 됐던 이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존경하는 장해찬 의원님 이럴 네. 경우는 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숙고도 되고 네. 그런 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지금 뭐 김도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간의 이런 언쟁은 당장 뭐 님자 이걸 붙이자 말자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이 법사위 내에서 운영 과정에서 쌓였던 뭐 그런 것들이 감정이 좀 표출된 거로 보여지고요. 글쎄요.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이 왜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가장 촉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은 지역구가 대전이에요. 네. 설마 뭐 한동훈 장관이 대전에 출마하겠습니까?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근데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집권 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당권에 영향을 저는 뭐 그렇게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보수층으로부터 또다시 이렇게 곽강을 받는다는 거는 네. 그래서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네.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만 한동훈 장관도 이명박 대통령,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네.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킨 분들 아닙니까? 네. 근데 또 보수층이 그분들을 찾는다? 좀 두고 보시죠. 아까 장해찬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좀 두고 그러니까 보시죠.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유형의 인물. 그러니까 상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고 그만큼 또 정치권에서는 그런 스타나 약간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지금 그 보수 유권자들, 네. 보수층으로부터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는 건 저도 뭐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뭐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근데 어떤 큰 일을 하고 아까 앞서서 우리 얘기했듯이 총선의 간판으로서 진두지휘할 정도가 되려면요. 네. 그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특히 뭐 협소한 지지층으로부터랄지 네. 이렇게 지지받는 걸 넘어서서 아하. 중도층의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 확장성을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이제 뭐 장관직을 하면서 보여줄지 네. 그건 좀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하죠.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공격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존재감이 커지는 그 민주당의 딜레마.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궁금합니다.